여러분, 콜사의 계절을 잘 헤쳐나가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하.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죠? 유튜브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왜 만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 일기를 쓰는 셈 쳐야지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들을 풀어나보죠. 첫 번째 주제, 4월의 민방위. 여러분들은 언제 자신의 나이를 체감하시나요? 저는 군대를 갔다 온 22살부터 약 26살까지 제 나이를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원래 저의 말투로 돌아가서 아직도 내 나이는 군대를 갔던 20살 같은 느낌이었다. 본격적으로 체감된 건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느꼈다. 그 이후 내 나이에 대해 또 망각을 하고 지냈는데 얼마 전 배달을 하다가 군부대에 배달을 하러 갈 계기가 되었다. 머릿속에는 오래간만에 군인 아저씨들을 보겠구나 하는 생각에 군대에 있었던 느낌도 새록새록 생각나고, 분명 거기는 가면 100% 콜사 확정 지역이었지만 가는 내 마음만큼은 뭔가 싱숭생숭했다. 부대 앞에 도착해서 배달 음식을 어디다 놔야 하는지 위병소에 서 있는 군인에게 물었는데 그 순간 나의 시간이 멈췄다. 군인 아저씨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정말 애뜨어 보이는 학생 같았다. 그렇다. 나는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 30대 후반으로 가는 아저씨였다는 걸 그 찰나의 순간에 다시금 깨달았다. 싱숭생숭한 마음을 안고 달려갔던 배달지에서 콜사를 확정받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고 보니 언젠가부터 시간이 빨리 갔다는 걸 알게 됐다. 4월이 되자 민방위 통지서를 수령했다. 이것도 안 하면 이거저거 귀찮을 수 있으니 빨리 해치워야겠다 생각했다. 내가 벌써 민방위 6년차라는 걸 숫자로 목격했을 때 또한 뭔가 기분이 무거워졌다. 군인 아저씨는 아저씨가 아니었고 귀찮은 예비군 같은 민방위는 오히려 민방위조차 끝나는 나이에 가까워졌다는 걸. 이제는 내 나이가 몇 살인지를 아는 게 아니라 살면서 어떠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내 나이를 체감해 간다는 게 뭔가 말로 형용하기 어렵다. 두 번째 주제, 5월의 종합소득세. 5월은 자영업 같은 우리 배달부들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달이다.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21년도 소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환급받을 금액도 매우 적었다. 아마 지금 기억에 환급 금액이 31,000원이었던가 그랬다. 그래서 금액도 적고 하니 10% 떼어가는 3.3을 이용해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았다. 올해에는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조회를 해보니 2022년 한 해 동안 배달로 벌어들인 수입이 3,570만원 정도였다. 환급액은 약 78만원이었다. 그대로 신청해서 78만원을 환급받을 수도 있었지만 어쩌면 다른 앱을 통해서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종합소득세 신고 어플을 찾아봤다.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결과를 이걸로 말씀드릴 텐데 절대 광고가 아니다. 이거 알린다고 나한테 1원 하나 들어오는 게 없다.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어플 중에 3.3 세이브잇 010페이라는 것이 있다. 물론 더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내가 아는 한은 이 정도다. 각각의 어플이 어떻게 신고하는지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돈을 가장 많이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수료율을 확인했다. 3.3의 경우는 내가 받을 환급액에서 10%를 떼간다. 세이브잇의 경우는 단순 경비율 29,000원, 기준 경비율 69,900원이다. 010페이는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최대 25,000원이라고만 적혀있다.
3.3은 5월 3일부터 오픈이기도 하고 애초에 10%를 떼간다는 것에서 나는 고려할 이유가 없었다. 010페이에서 조회를 해보니 국세청 홈택스보다 약 7만원이 많은 8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계산되었다. 이번에 5,000원 할인 쿠폰도 있으니 나는 2만원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했다. 실제로 예상 83만원을 받게 될 테니 홈택스로 직접 하는 것보다 이득이다. 3.3으로 하면 85,000원을 가져간다는 얘기일 테니. 아무튼 간단하게 5월의 첫날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 나는 절대 광고하지 않는다. 추천도 아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다. 광고를 받은 거 하나 없다. 세무사를 따로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다. 여러분도 현명하게 찾아서 하기를 바란다. 세 번째 주제, 비 오는 날과 주차장. 나는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한다. 배달 단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하진 않는다. 비가 애매하게 오는 경우에는 온갖 동네 딸배들이 다 나와서 콜만 없어지고 곤란하다. 비가 오려면 꾸준히 2mm 이상씩 내려주거나 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좋다. 물론 그렇게 1,000원씩 할증을 붙여줘도 비가 내리면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모든 속도가 느려지는데 가장 크게 느려지는 건 아파트 주차장이다. 내가 사고 난 걸 제외하면 그냥 슬립한 경우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밖에 없는데 눈이나 비가 온 경우다. 특히 내 주차장 슬립 경험은 3번인데 그 모든 슬립이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아직도 그 아파트 주차장에 갈 때마다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주차장을 언급하니 다른 이야기가 생각나서 하나 덧붙인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경우에 따뜻해진다. 지난 겨울에 나는 오토바이를 녹이기 위해서 가까운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10분을 녹인 적이 있었다. 여름에는 밖이 덥지만 주차장은 시원하다. 요즘이 참 애매하다. 날씨가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해서 주차장이 따뜻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다.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는 밖에 직접 나가서도 느끼지만 주차장에서 체감이 제일 잘 되는 것 같다. 네 번째 주제, 배달노조 파업을 5월 5일 어린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이라는 아주 긴 이름인데 지금부터 줄여서 노조라고 부르겠다.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노조는 지금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다들 어렵고 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는 시기에 배달료를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거?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대외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노조가 힘을 가지려면 그만한 노조원이 필요하다. 노조가 5월 5일에 파업에 돌입한다면서 3,000명이 파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코웃음 쳤다. 휴일에는 부업하는 사람들도 나올 건데 그날에 고작 3,000명? 배달로 활동하는 사람들 숫자가 몇인지는 알고나 있는가? 머지않아 100만 딸배 시대가 열릴지도 모르는 순간인데 3,000명? 3만 명도 모자른데? 세 번째, 노조를 대표해서 어떤 사람이 뉴스에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데 왜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실까? 그 사람이 뉴스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내가 언급할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그럭저럭 흘러가고 있었다. 그 사람은 언급하지 말아야 할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했다. 제 주변에 일주일에 배달로 200만원씩 버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이 사람은 노조원이 아니라 배달의 민족 직원이거나 배민측으로 돈 받은 사람 아닌가? 요즘 같은 시기에 플랫폼 배달로 200만원 버는 사람이
그렇게 흔한가? 설령 있다고 친다 한들 그걸 듣는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가뜩이나 코로나 때 배달비로 월 1,000 번다더니 이것도 모자라서 돈을 더 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이후의 커뮤니티 여론은 그렇게 흘러갔다. 나는 노조원도 아니지만 이번 노조의 파업에 동참할 생각도 없거니와 오히려 반대한다. 나는 그날 열심히 일할 것이다. 노조가 말하는 것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노조원이 필요하다. 노조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노조원들에게 메리트 있는 당근을 매달아야 한다. 택시 공제조합처럼 교통사고 시 법률 자문까지는 무리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노조를 통해 유상보험을 가입하면 시중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해준다든지 말이다. 해법은 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지만 난 적어도 이번 파업은 어이도 없고 노조가 힘도 없는데 명분도 틀렸다고 생각한다. 실패한 파업은 노조가 힘이 없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고, 힘이 없는 노조의 말은 앞으로도 플랫폼 업체가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 주제, 친구의 배달 입적? 내가 일전에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다. 이 친구가 드디어 배달로 입적할 준비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보고 있다. 원래라면 5월 1일 월요일에 거래가 성사되었어야 했는데 판매자가 뜬금없이 주말 동안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서 못 판다는 이야기를 했다. 분명 본업이 바빠서 배달을 못해가지고 판다 그랬는데. 매물을 내가 보고 추천해줬었다. 2022년식 VF100이었고 1만 킬로 중반대였다. 앞 뒷바퀴도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배달 풀세팅에 헬멧과 블루투스까지 준다는 것이 90만원인가 100만원이었다. 여튼 거래는 파토났고 친구는 매물을 다시 서칭 중이다. 요즘 배달 시장이 다들 죽을 맛이라고 그렇게 말렸건만 타이밍이 제일 안 좋을 적에 들어온다. 하루에 10만원은 벌지? 라는 말만 반복했는데 그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귀에 잘 안 들어오는 모양이다. 추후에 친구를 가르쳐줘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가르쳐줘야 한다면 영상으로 대충 남겨보려 한다. 영상이 없다면 그다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 생각해주길 바란다. 여섯 번째 주제, 일기 형식의 영상은 누구를 모토로 삼은 걸까? 내가 이런 일기 형태의 영상을 만들 때 아빠돈이라는 배달 유튜버의 목소리와 비슷한 분위기를 내려고 생각했었다. 영상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색채와 다르다고 느꼈다. 나는 원래 말이 조금 빠른 편이다. 아빠돈님은 말이 원래 느리다고 하셨는데 느린 속도를 따라하려다 보니 말하다가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었다. 그분 말의 속도를 따라하고 있는 나에게 짜증이 나는 거다. 나는 아빠돈님의 구독자다.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영상의 목소리를 내 색채를 찾아가고 있는 게 느껴진다. 빠르게 말하다 보니 악센트가 약해져서 발음이 뭉개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좀 더 하다 보면 개선될 거라 보고 계속 하련다. 마지막 주제, 간단하고 짧은 이야기. 배달 관련해서 컨텐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상을 자주 올리기란 어렵다 싶다. 주제가 없으니까. 콜도 없어 죽겠는데 서울의 단가가 높은 걸 보면 혹하는 생각이 든다. 갑자기 서울을 갈 순 없지만 마음이 끌린다. 배달 수익이 적어서 나름 고심했는데 오히려 배달 수익보다 주식으로 번 수익이 많아서 3, 4월은 호의호식했다. 우회전 논란으로 말이 많은데 나도 무섭다.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는 게 관건이라더라. 그리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 내가 배달하며 이동했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어플을 알게 되었다. 오늘은 마지막 엔딩에 그게 들어간다. 끝.